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렸고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27도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1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복통 등 의심 증상을 보여 격리된 경주 지역 40대 남자가 1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동선을 파악하는 등 만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들른 포항기계의 의원은 오늘부터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지역 의심 환자 49살 A씨는 지난 10일 삼성 서울병원에서 혈액 검사 등을 받았습니다. 3시간 정도 머물며 안병동과 응급실을 경유한 A씨는 하루 뒤인 11일 밤부터 복통과 설사, 두통을 앓았습니다. 증상이 이어지자 6일 만에 보건소에 신고했고 김천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다행히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검사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보건당국은 10일부터 16일까지 A씨의 이동로를 파악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번에 동선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도내 첫 확진자의 근무지가 있는 포항시 기계면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난 2일 들러 닷새간 문을 닫았던 의원도 진료를 개시했습니다. 간간히 환자도 찾고 동료 의사들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계에는 추가적인 환자도 없고 또 잠복기가 지났기 때문에 원장님도 한번 볼 겸 개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포항과 경주시에는 하루 사이 삼성 서울병원 등을 거쳐간 환자 36명을 더 통보받고 일부는 관리 대상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 관리 대상자는 의심 환자 1명을 포함해 130명으로 11명이 늘었고 포항은 250명으로 5명이 줄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에 방문한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상북도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삼성 서울병원 방문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도청과 23개 시군의 공무원 24,600여 명을 비롯해 교직원 3만여 명, 경찰관 5,900여 명 등 모두 6만여 명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들을 상대로 삼성 서울병원을 포함해 메르스가 발병했던 병원 방문 여부를 묻는 한편 도청 홈페이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자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메르스 관련 역학조사 요원 증원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주의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경상북도는 현재 시군 보건소당 4명씩인 역학조사 요원을 한두 명씩 더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상북도는 경주와 포항 보건소에 대해 만성질환 관리 등 기존 업무 인력을 메르스 대응 분야로 전면 전환하고 미발생 지역 보건소의 인력을 발생 지역 보건소에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대구 경북지부는 메르스 사태 확산에 따른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메르스가 국가 재난 사태로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삼성 서울병원처럼 의료기관들이 수익만 추구하다 사태를 키우고 있다며 국가 방역망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선 공공의료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울진과 봉화군의 비상급수 지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현재 울진과 봉화군의 18개 지역에서 7,200여 가구 2만 4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운반 또는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강수량이 적은 인근 영덕과 영양, 문경까지 비상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태아에게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등 환경오염물질을 전달하는 주범이 태반과 탯줄 속에 있는 혈액인 제대혈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스텍 환경공학부 장윤석 교수 연구팀은 산모와 태아의 독성 환경오염물질 노출 과정을 연구한 결과 수은을 비롯한 중금속이 산모 혈액보다 오히려 제대혈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치명적 독성을 지닌 프로마다이옥신과 다이엄화 나프탈렌도 제대혈에서 검출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보관한 제대열을 치료용으로 쓸 때는 제대열에 함유된 조혈 줄기세포를 추출해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물질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시 서면과 간포읍 너범마을이 내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에 선정돼 국비 43억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수성 의원에 따르면 서면에는 내년부터 5년간 국비 42억 원 등 60억 원이 투입돼 면민회관 개축과 체육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간포읍 너범마을에는 국비 1억 5천만 원 등 5억 원으로 특산물인 인진쑥을 이용한 양조 사업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덕군이 국민안전처의 소하천 정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 7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영덕군은 소하천 113곳 가운데 해마다 7, 8곳을 정비해 주택과 농경지 재해를 예방하고 친환경공법으로 친수공간 확보와 생태하천 복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사업 선정 과정에서 설계 시공의 적정성, 친환경 공법 적용 여부 등 20여 개 항목에 걸쳐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 중 동료 선원을 폭행한 혐의로 외국인 선원 31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어제 오전 9시쯤 울산항 동쪽 4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구룡포 선적 통발어선 갑판에서 한국인 선원 42살 이모 씨의 얼굴을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점집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2살 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포항 지역 법당 불전함에서 현금 1,000여만 원을 훔치는 등 무속인 점집 2곳에 침입해 14차례에 걸쳐 금품 1,3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이밤리의 고 김동현 소장 위적비를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죽장 지서장으로 근무하던 고 김동헌 소장은 억울하게 빨치산에 부역한 혐의로 처형 위기에 놓인 주민 상당수를 구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25일 죽장 파출소에서 추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늘 오후 7시 반 포항 스틸야드에서 인천을 상대로 K리그 클래식 16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포항은 지난 성남전에서 승리하는 등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타고 있고 상대팀 인천은 지난 2008년 3월 이후 7년째 포항 원정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징크스가 있어 포항의 승리가 기대됩니다. 포항 구단은 팬들이 메르스 불안을 느끼지 않고 관람할 수 있도록 경기장 방역과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올 들어 포항 지역 수출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포항의 수출은 32억 6,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7% 감소했고 수입은 34.8% 줄어든 29억 3,300만 달러입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과 수출 단가 하락, 연휴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고 수출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입의 감소가 더 커지게 생기는 불황형 흑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자 포항시의회가 의사일장을 변경해 확산 방지에 나선 집행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에서 7일로 이틀을 줄였고 상임위원회 활동도 공무원 배석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정 질문은 예정대로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간 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 경북동부 FTA 활용지원센터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과 수출입 관련 컨설팅을 시행합니다. 지원센터는 FTA 전문가를 채용해 FTA 원산지 검증 지원과 품목 분류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FTA 교육과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FTA 전문가 상담과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포항 상공회의소나 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